안녕하세요. 비상월드의 범영쌤입니다. 네, 지난 시간 이어서 24년 하반기 시험 문제 해설 강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방위 기본법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법 문제도 전체적으로 아주 쉽게 출제됐습니다. 뭐 까다롭게 출제된 문제는 그 장애 등급 나온 문제 있죠.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풀기 어려울 뿐이지 나머지 문제는 평이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14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은 중앙민방위협의회 관련된 문제죠. 자, 1번 보시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위원장이 정하고 의안정리, 일반 서무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장한다. 우리가 그 중앙민방위협의회에 누가 뭘 정한다는 내용이 몇 가지 나오죠. 그래서 특히 이 부분을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의안 제출과 의안 정리. 의안 제출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협의회의 대빵인 위원장이 정하죠. 위원장, 누굽니까? 국무총리가 정하죠. 그 다음, 의안 정리, 그 다음, 일반적인 서무, 뭐, 이런 자잘한 것들은 누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안 제출, 의안 정리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그래서 의안 정을 딱 보시고 행정,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절대 이렇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딱 틀렸네요. 부위원장이 정한다는데 부위원장이 정하는 거 없습니다. 다 위원장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요. 부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행정안전부 장관인데 뭐 그렇긴 그런데 하여튼 명시된 그 기록 그 조문에 표현된 내용으로는 부위원장이 뭘 한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겠네요. 바로 풀었는데 바로 답이 나오네요. 나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임의적인 기구니까 둘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분과위원장을 물어보는 거죠. 기획위원회와 재난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누구냐? 분과위원장이.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그렇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두 가지 다 분과위원장을 역할을 하죠. 자, 3번. 네, 국무총리 소속으로 중앙민방위협의회를 두고, 그죠? 중앙민방위협의회는 필수 기구니까 두고죠. 둘 수 있고가 아니고. 마찬가지 구성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렇죠. 대통령령 해서 시행령에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중앙민방위협의회와 지역민방위협의회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역민방위협의회 구성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중앙과 지역은 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이 정하는 내용을 격에 뭐 격에 맞게 한다? 하여튼 조금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중앙은 대통령령, 지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고 있다는 차이점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은 자문위원. 그쵸. 중앙민방협의회는 자문위원 둘 수 있고 수당도 줄 수 있죠. 자, 또 누가 있습니까? 분과위원회에 보면 연구위원 있죠. 그래서 자문위원과 연구위원 두 개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십시오. 연구위원은 그렇죠. 특히 어떤 조건이 있죠. 합경풍자. 자문위원회에서는 어떤 뭐 뭘 갖춰라 이렇게 조건이 없는데 연구위원 같은 경우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하라고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 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15번 민방위 계획에 관한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죠. 계획은 늘 뭐 제가 다른 법령에서도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 늘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볼까요? 민방위 계획에는 기본, 집행, 시도, 시군구 계획으로 구분된다. 그렇죠. 여기에 뭐 세부 집행 계획도 포함이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오면 틀린 겁니다. 계획은 딱 4개로 구분된다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2번.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 거쳐서 대통령 승인 받아서 기본 계획을 확정해서 누구한테 준다?
중앙간서회장한테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꼬집어서 이렇게 탁탁탁 보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하나를 슬쩍 이렇게 틀리게 하기 때문에 문제 패턴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틀린 게 없네요. 자, 3번. 어렵게 이걸 참 시도지사를 쭉 풀어서 써놨습니다. 예. 그래서 시도 계획은 언제까지 확정을 한다? 12월 10일? 아니죠. 시도 계획은 11월 10일이죠. 시군구 계획은 언제까지 확정? 12월 말. 그래서 우리 민방위 계획에서 계획 확정하는 거 네 가지가 있죠. 날짜. 9월 말, 10월 말, 11월 10일, 12월 말. 각각의 어떤 계획인지를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뭐 시군구 계획 확정하는 절차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 협의회에서 심의해서 확정된다라는 거. 그런 다음 보고를 해줘야죠. 시도지사한테 보고하는 거. 자, 다음은 민방위 계획에서 한 문제 더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 옳은 거. 자, 기본계획 지침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간서회장한테 알려야 한다. 그렇죠. 근데 그 중앙간서회장에 법원행정처장이 포함된다. 우리 중앙간서회장에 포함 안 되는 4명 있죠? 4대 헌법기관의 행정사무 처리하는 기관장 4명은 포함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조문을 보실 때 중앙간서회장 표현 나오면 무조건 이 4명은 포함이 안 된다. 딱 기억하고 계십시오. 얘는 틀렸네요. 자, 기억은 틀렸으니까 기억을 제외하면 답은 2번 아니면 4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 볼까요? 기본계획 지침에는 자, 기본계획 수립 방향과 기본계획 세부 과제에 대한 수립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문제 그거네요. 기본계획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 두 가지가 맞냐, 틀렸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맞죠? 우리 계획에 보면 포함되는 사항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민방위에는 기본계획 지침에 포함 사항도 있고 기본계획에 포함 사항도 있죠. 그래서 두 가지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암기를 하시고 특히 여기 기본계획에 포함 사항에 보면 기본계획 목표가 있습니다. 뭔가 기본계획 목표는 여기 기본계획 지침에 다 뭐 기본계획의 어떤 수립 방향, 수립 지침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기본계획 목표도 여기 지침에 포함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기본계획 목표는 기본계획에 포함 사항이라는 것을 늘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니은은 맞고 디귿 볼까요? 디귿도 총리가 기본계획 지침을 작성한다. 그렇죠? 기본계획 지침은 총리가 작성하죠. 네,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맞으니까 아무래도 4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리을도 뭐 맞다는 거겠죠? 자, 한 가지 추가로 저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기본계획 지침 같은 경우에 국무총리가 대통령 승인 받아서 중앙간서회장한테 내려줍니까? 아니면 그냥 바로 내려줍니까? 대통령 승인 받는 건 없습니다. 여기 민방위법에서는 바로 지침을 내려준다는 거. 우리 비상대비법 내용하고 헷갈리지 않도록 잘 하셔야 합니다. 자, 리을 뭡니까? 기본계획을 수정할 때 수정하는 절차를 말한 거죠. 이 수정 절차는 기본계획 작성할 때 절차와 최초 작성할 때 절차하고 동일합니다. 최초 작성할 때도 이렇게 행안부 장관과 협의하고 총리인데 제출하죠. 기본계획 안을 제출할 때. 그래서 요거 하나 강조드립니다. 민방위 계획에서 유일하게 그 계획 수정하는 부분이 언급된 것은 기본계획법밖에 없다라는 거. 다른 뭐 집행계획, 시도, 시군구 계획을 어떻게 수정하라? 예, 법령에 없습니다. 기본 계획만 언급이 되어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17번. 17번 민방위 준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겠습니다. 민방위 준비 1번. 여기까지가 뭡니까? 중시시죠. 중시지는
민방위 준비를 명령할 수도 있고 민방위 준비도 해야 하는 그런 기관장이죠. 예, 중시시 맞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단독주택 외에 그렇죠. 주거용 단독주택은 준비 명령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그걸 제외한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물 관리자한테 그죠? 준비 명령 대상자 맞죠? 그다음 준비 내용이 맞냐? 소방 방공 장비, 비치 및 정비. 준비 내용 맞죠? 그래서 준비 대상이 맞는지, 준비해야 할 내용이 맞는지 이걸 다 물어보는 겁니다. 꼼꼼하게 이렇게 다 보셔야 합니다. 자, 1번은 맞네요. 자, 2번. 2번은 그 민방위 준비해야 할 물자 시설 장비에 이것이 포함이 되냐? 그렇죠. 지하 양수 시설, 가름하는 시설은 포함이 되죠. 그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시설 물자 장비가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3번.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표지판들을 설치 부착해라. 그렇죠. 표지판 설치 부착은 누구 보고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군구청장이 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죠? 답은 4번이겠네요. 4번. 옳지 않은 거. 볼까요? 마찬가지 여기도 준비 명령하는 겁니다. 중시시가 주거용 단독주택 외에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해야 할 건물, 시설물의 점유자. 그렇죠. 이것도 준비 대상 명령을 받아야 할 그 대상자 맞죠. 걔들한테 뭘 준비하라고? 비상대피 시설을 설치하라고. 예, 할 수 있죠. 근데 명할 수 없다? 아니죠. 명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쉬운데 끝까지 다 읽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딱 틀리게 탁 해갖고 뭔가 시간을 끄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았죠. 자, 다음 문제는 안내 유도 표지판 옳은 것은 이 문제는 뭐 기존에도 뭐 기출됐던 문제고 또 뭐 자주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안내 유도 표지판이 색깔과 뭐 높이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잘 암기하고 있으면 절대 틀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어렵지 않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거는 굳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뭐 보기에 안 나온 내용 그거 있죠? 안내 표지판에 여기 CD 뭡니까? 민방위 표지장 그 약자죠. 영어 약자 CD. CD의 색깔이 뭐냐? 이거는 안 물어봤네요. CD 색깔은 뭡니까? 녹색입니다. 녹색. 자, 디귿에 얘들 색깔이 뭐냐 물어본 거죠. 얘들 색깔. 대피, 유도, 모형과 글씨, 방향, 표시는 녹색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녹색 아니죠. 무슨 색입니까? 파란색이죠. 파란색. 그래서 디귿만 틀렸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 니은, 리을.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안내 유도 표지판 높이. 예, 높이는 뭐 기본적으로 좀 다 암기하셨겠죠. 아무래도 높이 차이가 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그 대피소 가까이에 있으니까 좀 낮은 우리 높이로 해서 60cm 정도로 하고 유도 표지판은 조금 높게 해갖고 멀리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m 높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방위 임무 평상시 아닌 거 임무 중에 뭐 이건 쉽죠. 통제소 설치죠. 나머지 세 개는 뭡니까? 네,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하는 거죠. 그러면 등화 관제는 이렇게 민방위 사태가 생겼을 때 하는 건데 등화 관제 훈련은 언제 하는 겁니까? 예, 평상시에 하는 겁니다. 평상시. 자, 다음은 검열과 교육 훈련에 관련돼서 옳지 않은 거. 검열 내용이 적다 보니까 이렇게 교육 훈련에다 같이 붙여갖고 문제를 낸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거. 어렵지 않습니다. 검열 나오면 정기검열, 특별검열 누가 하냐 이게 핵심이죠. 자, 특별검열은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필요할 때 한다. 그렇죠? 행지가 특별검열이죠. 정기검열은 누가 합니까? 시군구청장이 하게 되겠죠. 자, 검열 실시 요령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음,
누가 뭘 정한다 이런 문제는 잘 안 나왔고 옛날에 나왔는데 요즘 와서 다시 또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검열 실시 요령 관한 거 행안부 장관이 정한다. 맞죠? 그러면 우리 민방위법에서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게 몇 가지가 있냐?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포함하면 다섯 가지입니다. 예, 이거 제외하고는 네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암기하기 힘듭니다. 뭐, 대통령령,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그 많은 걸 다 암기하시려면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적은 거 위주로 또는 특징 있게 이렇게 좀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번. 3번 볼까요? 예, 교육훈련 시간이죠. 연간 10일 50시간 범위에서 한다는 거. 예, 숫자는 늘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은 꼭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받아야 합니다. 간부요원, 기술요원에 대해서는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민방위대 요원에 대해서는 예, 훈련도 할 수 있죠. 맞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민방위대 교육훈련은 선거 때 실시할 수 있다. 무슨 훈련이든 선거 때는 무조건 안 합니다. 이 말도 안 되게 너무 쉽게 문제가 나왔네요. 4번이네요. 자, 다음은 훈련 동원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자, 주민은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여야 하고, 예, 주민들 민방위 훈련에 꼭 참여해야 합니다. 강제 조항입니다. 뭐 참여할 수 있고 이 표현 아닙니다. 반드시 하라는 강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에. 자, 중앙간세장 쭉쭉쭉쭉 해서 중지시, 예, 중앙간세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공공시민단체에 대해서 경비를 지원해야 한다. 경비 지원은 할 수 있다 됐죠. 경부 지원 꼭 해야 한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겠죠. 경비 지원 할 수 있고 경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에는 공공단체 등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틀렸죠? 예, 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이 조문에 보면 공공단체 등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등에는 다른 뭔가 기관도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뭐 어떻게 확대 해석하면 민간단체도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좀 애매합니다. 그런 거는. 예, 근데 어, 등에 대해 뭐든지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 문제를 만들기가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등에는 뭐 다른 거 안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는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까지 다 경비 지원해주면 예산이 어마어마하겠죠. 예, 민간단체는 알아서 훈련에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자, 시도지사는 동원할 때 이런 밝혀서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한테 동원 명령을 해야 한다. 그렇죠. 우리 동원 명령은 행시시가 할 수 있죠.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뭐 필요할 때 읍면 동장도 할 수 있죠. 다이렉트로 대원들한테 명령 내린 게 아니라 동원 대상 민방위 대장한테 명령을 먼저 내린다라는 거 중요하죠. 맞습니다. 자, 3번. 민방위 대장은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공고를 통해서 대원들한테 동원을 이렇게 전파한다 이렇게 됐죠. 중요한 거예요. 확성기를 이용한 방송 공고가 맞냐? 예, 민방위 대장이 동원하는 방법 이렇게 있죠. 그다음 동원 명령자가 그러니까 행시시 읍면 동장이 민방위 대장한테 동원 아니, 행시시 읍면동장이 동원하는 방법에 또 이런 매체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걸 각각 나눠서 여러분들이 동원 명령자가 동원하는 방법 암기, 그다음 민방위 대장이 하는 방법 이 여러 가지 암기. 그래서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도록 잘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뭐 있습니까? 정보통신망은 동원 명령자나 민방위 대장 둘 다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네, 자주 나왔던 표현이죠. 조문에. 예.
대원들한테 권장할 수 있는 거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시도지사, 시장구수, 구청장, 읍면동장이 할 수 있죠.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안 됩니다. 예. 시시읍,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읍면동장만 한다라는 거. 이렇게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재해 등 보상에 대한 거. 예. 자, 1번부터 볼까요? 사망보상금은 어떻게 어떤 금액으로 한다라는 거. 예, 36배죠. 그다음 기준은 사망한 전년도를 기준한다라는 거. 예, 이런 특징 있는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됩니다. 맞죠? 자, 5급은 사망보상금의 12분의 7이다. 예, 그렇죠. 우리가 12분의 12부터 12분의 6까지 있죠. 그 사망 보상금에 곱해주는 비율. 그 중에 뭐가 없습니까? 12분의 8이 없죠. 12분의 8에 해당. 자, 3번. 읍면동장은 동원을 할 수 있다. 언제? 이런 응급처치가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동원할 수 있죠. 읍면동장도. 그럴 때 동원됐던 대원이 다친 경우에 보상금은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 부담한다. 아, 이거 보상금 부담 누가 하냐 물어보는 거죠. 읍면동장이 동원하면 누가 부담을 해야겠습니까? 보상금은. 그 바로 위에 있는 시군구가 부담하는 거죠. 시군구청장이 부담한다라는 거. 이 부분이 틀렸네요. 공동 부담 이런 표현들 없죠. 자, 휴업보상금 산출하는 공식. 예, 이건 뭐 틀린 부분 없죠. 요 100분의 60을 곱한다는 거 2년 넘을 수 없다라는 이 부분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숫자 보는 문제인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예. 우리 모든 법이든 법령에서 4대 법령 모두 숫자 나온 부분들은, 예, 100%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이건 뭡니까? 일시사용 장애물 변경 제거할 때는 소정관에게 알리거나 주민 몇 명이 참관해야 합니까? 두 명이죠, 두 명. 그 다음, 청구일부터 며칠 이내에 협의를 해야 합니까? 손실보상협의는. 예, 30이죠, 30. 답은 2번이네요. 예, 이거 연간 사용료 100분의 10이죠. 이런 건 뭐 쉽습니다. 자, 고유식별 정보 처리도 아닌 거. 예, 어렵지 않죠. 이거 고유식별 정보 처리하는 사무 한 10가지 정도 되죠. 그걸 다 암기하시려면 힘들 수도 있는데, 저도 뭐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거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암기가 됩니다. 조직 편성 훈련, 동원, 교육 및 훈련, 뭐 이런 식으로. 자, 교육훈련 통지서에 전달에 관한 것은 누구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입니까? 교관 아니죠. 예.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훈련 통지서 전달할 때 그 관련돼서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부분들은 바로 캐치가 되죠. 자, 25번 마지막 문제죠. 이게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민방위법에서. 장애 등급표 4급에 해당되는 게 아닌 거. 아, 장애 등급 그 얼마나 많습니까? 1급부터 6급까지. 많은 증상들을 여러분들이 저도 공부할 때 한 90% 정도 암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때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다 암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2018년도, 17년도 이때쯤 문제 나오고 그 이후로는 이 문제가 언급이 안 됐는데 이번에 갑자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신 분들 모두 다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 다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지 꼼꼼하게 이렇게 막 다 암기를 100% 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소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예. 이거는 뭐 그냥 닥치고 암기죠. 예, 예, 답은 3번입니다. 3번. 3번이죠. 3번 아닌 거. 이거는 5급에 관련된 문제죠. 아, 저기, 증상이죠. 등급이죠. 네, 제가 지금 빠르게 해설 강의 드렸는데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은 예비군법에 대해서 또 기출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